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간 게요. 예전에 비해서 한 뭐 100몇 년 전에 비해서 1도, 2도 정도 올라갑니다. 무슨 1도, 2도 올라간 걸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사실 우리가 온도계로 25도인지 26도인지 별로 차이도 못 느끼겠는데. 근데 지구 전체적으로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라갔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데워졌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요만큼을 여러분들 1도 올리는 데는요. 조금만 열 가해주면 금방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지구는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 거. 거기를 1도 올리려면요. 지금 엄청난 열이 가해졌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온도는요. 미세하게 올라가더라도 이건 굉장히 지금 따뜻해졌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지구온난화가 되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는 환경 문제 중에서는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왜 지구가 따뜻해졌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일단은 온실 기체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온실가스. 자, 온실가스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산화탄소. 뭔가 화석연료들을 태울 때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가스들도 있습니다. 뭐 메탄가스, 뭐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도 다 온실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구의 이 대기의 이불 같은 역할을 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열이 다시 안쪽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지구가 점차적으로 따뜻해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원리를 여러분들 잘 따져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피해. 자, 어떤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 결국은 따뜻해진다라는 그 원리를 이렇게 갖다 대면서 이해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나와도요. 우선 지구의 대기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상기후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따뜻한 지역이 막 추워지고 추운 지역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상기후들 때문에 뭐가 타격을 많이 받냐면요. 농작물, 농업이 크게 타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느 지역이 뭔가 무슨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인데 거기가 갑자기 막 흉년이 들었다, 뭐 냉해가 들었다, 그렇죠? 막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농작물의 생산에 큰 타격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자 아무래도 빙하가 녹게 됩니다, 그렇죠? 빙하가 녹으면 그 다음에 이 빙하 녹음물 어쨌든 바닷물의 양을 점차적으로 증대시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해수면이 상승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요. 바닷가이긴 한데 굉장히 좀 이렇게 저지대, 낮은 지역이 있죠. 그런 데는 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유럽 여행 갈 때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수로를 배 타면서 지나가는 베네치아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가 이제 좀만 더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1층이 물에 잠기게 되면서 사실 그 도시에 관광을 하러 간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그런 낭만을 느낄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잃게 되는 이런 문화 유적들도 있고요. 사람들의 생활터전도 많이 잃게 되는 겁니다. 침수. 자, 그렇게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뭔가 추운 데서 살아가는 게 있고요. 뭔가 따뜻한 데서 살아가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의 어떤 서식처 이런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극지고산식물 이름만 들어도 왠지 굉장히 추운 데 살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극한의 그런 지역에서 고산 지역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이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밑에서부터 이게 만약 열대지방이라면요. 열대림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 온대림, 냉대림 이런 데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추우니까 나무 같은 게 자라기 어렵고요. 이런 데서만 자랄 수 있는 특수한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구가 온난해지게 되면요. 점차 따뜻해지는 거니까 어쨌든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위로 이렇게 더 올라와서 자랄 수 있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극지고산식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포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축소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따뜻해지는 그 원리를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수목
분포 고도 한계. 즉 사실 이거나 이거나 별반 다르진 않은데요. 나무가 이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수목 분포 고도 한계입니다. 근데 이게 따뜻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를 들면 냉대림 북한계선 또는 농작물 북한계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어쨌든 북쪽으로 갈수록 추워지고 더 북반구는 웬만하면 다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추워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북한계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요거를 우리 농작물로 바꿔볼게요. 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예전에는 감귤을 뭐 제주도까지만 했다. 근데 점차적으로 따뜻해지니까 이거를 남해안까지 할 수 있더라. 만약에 더 따뜻해지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이까지 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농작물 북한계선이 더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냉대림이 뭐 시베리아에 있는 여기까지 원래 분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게 더 이렇게 더 북극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것도 역시나 북상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몇몇 가지 예시만 드린 겁니다. 사실 굉장히 다양한 예시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꼭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자, 우리 동식물의 서식전은요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그림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 삼아서 읽어보라고 선생님이 올려놓은 자료이거든요. 자, 어쨌든 보시면요. 북극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동식물들의 서식처가 변화하게 됩니다. 전부 다 따뜻한 영역이 더 넓어지는 추세로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